집합건물 해결사멘터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꺼번에 건물이든 토지든 간에 한꺼번에 제가 이게 상식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매시설이든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뭐 상가든 있죠. 아니면 대규모 유통산업단지 있는 쪽이 있죠. 또는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뭐 어쩔 수 없이 명도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다, 뭐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이 사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랑 모르고 이렇게 맡기는 거랑은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변호사한테 맡긴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변호사한테 맡기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진행해 주시면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죠. 자, 요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토지에 있는 소유자가 A라고 해보죠. 토지 소유자는 A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이 소유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A인데 이 A한테 건물을 신축한다는 거 허락받지도 않고 이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무단으로 한 거죠.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라고 해보죠. 무단으로 요 B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건물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점유자가 여기에 C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처음에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 A 입장에서는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무단으로 이 토지를 갖다가 그 토지를 점유자는 누구입니까? 토지 점유자는 누구일까요? B입니까? C입니까? 바로 B가 되는 거죠. B가 되죠. B. C가 아니고 B가 되잖아요. 무단으로 이 토지를 점유한 자는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는 B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바로 그 토지에 대해서 인도소송, 여러분들 명도소송이라 하죠. 이 토지에 대해서 인도를 해달라라고 해서 인도소송 할 수 있고, 그쵸? 또 이 건물을 갖다가 또 철거를 해라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인도소송과 함께 철거소송 동시에 하는 거죠. 철거소송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요, 이 점유자인 C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C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A는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태거 소송을 할 수 있죠. 태거 소송.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태거 소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B가 그냥 데리고 온 건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있죠. 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권입니다. 민법 214조에 있습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인 A는 무단으로 신축한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 B에게는 인도 청구와 그다음 그 건물 철거 소송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인도 소송, 그다음 토지를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토지 인도 소송 적을까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토지 인도 소송 그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소송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태그도 건물에 대해서 나가라라고 하는 거니까 건물에 대한 태그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C가 그 전입신고 등을 마쳐가지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해가지고 태그 소송에 대해서 자기는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B와 C가 짜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C는 그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있죠. 이 B하고 이게 C가 이런 경우도 있죠. 자주 이런 거는 등장하는데 B는 예를 들어서 D한테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고요. 또 C는 또 E한테 점유권을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자에게 지금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을 못하도록 아까 말했던 토지 인도소송과 건물 철거소송, 건물 퇴거소송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인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무단으로 P가 D한테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도 이 건물도 부동산이니까 그러면 이 처분에 대해서 이 처라고만 적겠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죠?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신축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으로 이 건물의 임차인으로 있는 저 점유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한테 점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앉아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는 뭘 해야 됩니까? 처분 금지가 처분에 하고 점유 이전 금지가 두 가지를 먼저 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토지 인도 소송, 건물 철거 소송, 건물에 대한 대부 소송 총 5가지를 거의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지금 복잡하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건물 신축 무단으로 신축 건물을 한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건물들에 대해서 꼭 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색깔을 또 이번에 바꿔보겠습니다. 모처럼 이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건물에 대해서 있죠. 이 B라는 이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이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느냐. 대항력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 무단이 아닌 경우죠. 무단으로 신축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죠. 어떤 경우에 대항력을 가능하냐면, 건물 소유자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법정 지상. 그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 토지하고 예를 들어서 이 무단으로 아닌 경우입니다. 이 토지하고 이 건물이 실제 A 소유로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A 소유에 원래 있었는데 그 선순위 저당권이 토지나 건물 중에서 하나 또는 모두에 설정되어 가지고 저당권이 설정돼 선순위로 되어야 됩니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뭐 돈을 안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건재당 설정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경매가 들어가면서 이 임의경매를 통해서 이게 낙찰을 받은 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낙찰 받은 분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을 가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건물 소유자가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이제 앞에 네 자가 더 붙는데 관습법상에 이게 법정지상권을 또 가지는 경우가 또 있죠. 마우스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이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가지는데 요거는 아까처럼 토지와 건물을 A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있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왜 안 줘? 이렇게 해서 그 건재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안 주니까 채권 주심을 통해서 채권 주심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채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강제 경매 또는 공매라든지 또는 매매라든지 또는 정려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건물이 넘어간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이 경우에 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로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있죠. 대항력이 있는 토지 임차권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그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은 했고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만 마친 경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를 했던 등기하지 않고 있죠. 그냥 소유권, 건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만 한 거, 뭐 차지권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토지를 낙찰받는 분들은 좀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좀. 그 다음에 건물주 소유자가 있죠. 대항력을 또 가지는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아마 그 토지에 관한 점유 취득 시효를 가진 경우죠. 점유 취득 시효. 그런 경우죠.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 이상 평온하게, 그다음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점유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이러한 토지 인도나 건물 철거라든지 건물 태그 소송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기다 적을까요? 거의 이거는 다섯 번째는 거의 그 실무상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입니다. 토지에 대한 어떤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거의 드문데 그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물건과 관련된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토지를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막 처음에 공사하기 토지가 엉망이었는데 반듯하게 만들어지고 주고 하는데 그 비용이 좀 예를 들어서 5억 6억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 채권이 발생했는데 그럼 1년 뒤까지는 주겠다 했는데 그 돈을 안 줬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적법하게 그 채권이 변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점유에 개시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 유치권에 대한 배제 특이하게 또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다섯 번째 이런 경우는 진짜 건물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천재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지저분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그 건물에 대한 집합 건물에서 건물에 대한 그 인도소송 간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도소송은 그 건물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집합 건물은 대지권하고 여기는 그 구분 소유권하고는 일체화되는 거죠. 별 따로따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메커니즘은 다 알고 가져가시면 좀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게 토지 소유자 A가 있는데 이 토지 소유가 A가 있고 무단으로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사람이 신축 건물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C라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 A라고 하는 이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에 대한 점유를 누가 있느냐 하면 B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B를 상대로 해가지고 토지 인도 소송과 건물 철거 소송을 하는 경우고 C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건물에 대한 태그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소유권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권이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B와 C가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라든지 점유권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는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권을 넘겨주는 경우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죠. 그래서 먼저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야 되고 여기서 하나 놓친 것이 제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실무에서 이런 게 자주 일어나는데요. 실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나 이걸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넘어가 버린 경우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제3자에게 지금 넘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여기다가 적을까요? 그때는 그 소송 인수 참가 신청이라는 걸 하면 됩니다. DE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 중일 때 토지인도 건물인도 건물 대거 소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그 인수 참가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인수 참가 신청을 D와 E를 상대로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참가 신청을 해두면 됩니다. 이걸 제가 깜빡 놓쳤네요.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그냥 처분검제하고 점주이전검제 먼저 하고 그 나머지 세 가지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 그 건물이 무단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있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이제 이런 그 토지 소유자가 소송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경우에는 대항력을 가지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A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그게 된 거죠. 이제 이게 그 임의 경매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게 뭐 금지당 설정이 되어가지고 임의 경매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건물을 갖다가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뭐 대항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간섭법 장법등 그 재산권입니다. 이런 경우도 간섭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지와 건물을 다 가지고 있는 이 A라는 소유자가 있는데 이 상대로 해서 돈을 받을 게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뭐 10억을 받을 거 있는데 돈을 막 안 줘. 그러니까 안 주니까 이제 소송을 해서 이 채권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간다. 매매, 경력 이런 것들을 해서 건물을 박탈받은 경우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그 토지 임차권, 그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번째로는 점유 취득 시효가 되는 경우 20년 동안 소유자로서의 앉아 다섯 번째 유치권이라고 했죠.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거의 그 드물다고 했죠. 유치권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아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타인의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 발생했으며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한 종류의 게시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면 아마 인도와 관련된 대부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